이제 288페이지에서 거기 금지행위 되어 있는 것도 두 문제, 2.5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게 중개보수도 두 문제, 요 금지행위도 두 문제 나오고, 거기서 검색 박스를 봤더니 33조 금지행위 되어 있고요. 법조문 제목이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7금지 이렇게 불러. 7가지만 금지행위라고. 7금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지행위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금지행위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 7금지.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법조문 제목이 33조 금지행위. 그래서 7가지만 지금 배울 것만 금지행위.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는 묶어놓고요. 4가지를 묶어놓고 1-1 적어놔야 돼. 1학년 일반이에요. 4가지는. 1호부터 4호까지는 1-1. 5, 6, 7은 3-3. 이게 달라. 어떤 거는 1학년 일반, 어떤 거는 3학년 3반. 얘네들을 잘 구분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먼저 1학년 일반짜리 해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얘는 명의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명의를. 이름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개 의뢰를 받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서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걸 알면서 내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으면 그게 금지행위래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을 하면서 중개업하지 말래요. 그리고 법조문이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어. 법조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잘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얘는 2가지만. 첫 번째, 알면서.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해야 금지행위예요. 만약에 몰랐대. 그럼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알면서 이름을 이용하게 하고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고 알면서. 그리고 또는이니까 이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를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둘 모두 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저 2가지 표현을 다 써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 의뢰를 받았다,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온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고. 그리고 표현들도 잘 보셔야죠. 받는 행위잖아. 이미 받으면 금지행위. 받는 행위니까. 중개 의뢰를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 거절했어야 된다고. 받으면 이미 금지행위. 자, 이제 이런 경우죠.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매매나 임대차를 체결시키지를 못했어. 중개 의뢰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 괜찮아. 중개 의뢰 받았잖아. 그죠? 매매, 임대차 체결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개 의뢰 받으면 이미 금지 행위를 한 거다.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2번째가 중요하죠. 초과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는 거. 아니면 초과 실비, 비용을 왕창 받는 거예요. 초과 보수, 이 보수가 뭐냐면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를 왕창 받으면 초과 보수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건데? 어떤 일을 하면서? 중개업, 당연히. 중개업 통해서 받는 게 중개보수예요. 그걸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고.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다. 상관이 없다고.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대행을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건 중개업이 아니거든요. 왕창 받았대요. 상관이 없어. 아니면 컨설팅, 중개업이 아니에요. 상담이지. 컨설팅 해주고선 왕창 받았대요. 상관이 없다.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것만 규제가 있는 거예요. 권리금도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선 왕창 받았대요. 상관이 없다고. 권리금은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였지.
권리금은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었잖아. 아까 무시했잖아. 권리금은 별도의 수고비를 받으니까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 제일 많이 나온 게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건 중개업이 아니다. 업종이 완전 달라. 우리가 분양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 같이 할 수 있다고. 같이 한다고요. 예. 근데 그게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게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분양은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중개업은 아니에요. 중개사무소에서 뭐 컨설팅 같은 거 해준대.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우리가 그냥 그 매매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임대차 도와주고 그런 게 중개업 그런 거지.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는이니까 표현을 잘 봐야죠. 또는이잖아요. 중개보수건 실비건 둘 중에 한 가지를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는 조금 덜 받고 비용을 좀 더 많이 받았대요. 비용으로. 괜찮나요? 그게 안 괜찮다는 거야. 중개보수를 조금 덜 받았다. 끝.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는. 비용을 많이 받았다.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왜? 따로따로 판단하거든요. 따로따로.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실비는 실비로 따로 판단해요. 그리고 중개보수 일방으로 판단하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매도인, 매수인 받은 합산액의 한도 초과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방,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 초과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어요. 금지행위 2번. 아니면 매도인 쪽 왕창 받고 매수인 쪽 왕창 받고 비용도 왕창 받고 금지행위 3번. 그렇게.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실비는 따로 판단하니까. 그리고 또 받는 행위네요. 받으면 금지행위가 돼요. 받으면. 안 받으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왕창 달라고 요구했대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아직 받지 않았으면. 요구만 했는데 걸렸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면 약속했는데 왕창 주기로 약속했는데 걸렸대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안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도 요 내용이 더 잘 나와요. 얘도 순가중개액이야. 이게 뭐냐면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는 계약이에요. 차액을.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이 자기는 3억만 받게 해달래. 차액은 너 다 가져. 이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차익을 갖기로.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차익을 갖기로 했는데도 금지행위가 아니래요. 이게 왜 아닐까요? 받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기로 계약만 했지. 받지 않았잖아. 실제로 받아야만 금지행위가 되거든요. 받지 않았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야.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차익을 받았으면 이게 참 골 때려 이게. 왜냐면 순가중개계약 금지행위가 아니고 이건 이 상태에서 받은 게 없으니까 계약만 했잖아요. 또 받았다고 무조건 금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차익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 차익이 얼마 안 되면 또 괜찮아요. 언제만 금지행위냐면 차익이 클 때만. 그때만 금지행위. 그러니까 차익을 받았는데 그 차익이 크다. 그때만 금지행위. 이거는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금지행위 아니고 또 차익을 받았는데 한도 내다. 한도 내. 괜찮죠 그러면. 언제만? 받은 차익이 클 때만. 차익이 클 때만 금지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나를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괜찮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차익이 한도 내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차익이 크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만 금지행위.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골 때린다고 이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어음, 당자수표, 액면가가 큰 거였어. 어음이나 당자수표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 액면가가 큰 거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어음은 그 어음 기한이 도래했을 때 가서
어음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음금 달라고 회사 가서 달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어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었는데 괜찮은 어음이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난 거야. 돈 못 받았어 내가. 그래서 그래도 금지행위. 왜? 받았을 때가 기준이에요. 어음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 회사가 부도가 안 나서. 나중에 부도 나는 건 상관이 없대요. 받았을 때가 기준. 심지어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네. 작년 문제인데 받았대요. 왕창. 좀 캥기니까 돌려줬대. 괜찮나요? 아니 금지행위. 이미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이 그냥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그냥 어음도 액면가 큰 거 받으면 금지행위 된 거고, 또 왕창 받았으면 금지행위 된 거고, 돌려줘도 금지행위고, 또 받으면 금지행위. 그리고 어떠한 명목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사례비다, 수고비다, 선물이다, 증여다 다 안 돼요. 어떤 명목도 안 돼. 심지어 중개 의뢰인과 합의해서 더 받았대요. 안 돼요. 합의도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더 준대요. 그것도 받으면 안 돼. 중개 보수로 받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더 주거든요. 더 받아요. 그러면 한도까지는 중개 보수야. 영수증을 잘 봐야 돼. 한도를 초과하는 거는 컨설팅으로 빼.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빼면 다른 걸로 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까지는 중개 보수로 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중개 보수로 받으면 당연히 걸리죠.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빼서 받는다고.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받는 거지. 중개 보수인데 그냥 왕창 더 준 거 그냥 받고 그렇게 영수증 끊어주면 초과 보수예요. 안 돼요. 영수증을 잘 끊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돼요. 물건. 행운의 열쇠. 중개 보수 한도까지 받고 행운의 열쇠 받고 안 되고, 미술 작품 안 되고, 뭔가 물건도 주식도 안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 더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얘는 초과보수 요 놈은 뭐냐면 강행규정이에요. 자, 강행규정, 효력규정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규정이 없어. 그냥 강행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나누고 강행규정과 효력규정이 같은 말이에요. 민법은 이렇게 나누거든요. 민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효력규정, 단속규정. 우린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우리는 강행규정, 단속규정. 강행규정과 같은 말이 효력규정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뭔데? 무효를 시키는 거. 강행규정은 무효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무효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그래서 초과 부분만 돌려주면 돼요. 초과 부분만 무효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 강, 력 이렇게 불러요. 초과보수, 강행규정. 초강력은 뭔데? 힘이 센 거예요. 초강력, 힘이 세다. 그래서 무효시키는 거잖아. 힘이 세니까 무효를 시킬 거 아니에요. 자, 금지행위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초과보수, 요 놈만 강행규정이에요. 다른 건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초과보수만 강행규정이고 초, 강, 력, 힘이 센 거다. 무효시키는 거.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그렇게. 그래서 이 초과보수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죠. 작년에는 얘만 그냥 딱 물어봤어. 초과보수만. 한 문제로.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단을 그르치는 게 있네.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얘는 뭐냐면요. 쉬워요. 속이는 거. 법률용어로 기망행위. 속이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예요.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처음으로는 판례가 나와도 그런 말이 써 있어. 기망했다. 거짓말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속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속인대. 적극적으로 사기치는 거. 근데 소극적 기망행위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소극적 기망행위. 얘도 속이는 건데 어떻게 속이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 알면서 일부러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계약 성사시켜.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건 소극적으로 말을 안 해주건 똑같은 거래요. 속이는 거. 그리고 판례가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속였거든요. 얘도 속이는 거래요. 당연히 속이는 거잖아요. 매도인과 짜고 둘이 가서 매수인을 속였다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혼자 속이진 않았잖아. 둘이 짜고선 같이 속였잖아요. 그리고 속일 때 매도인이 더 주된 역할을 한 거예요. 둘이 가서 속였는데 매도인이 주된 역할을 하고 개공은 살짝 거들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래요. 속이는 거는 혼자 속이건 둘이 속이건 속일 때 살짝 도와주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소극적 기망행위, 서로 짜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한 달 후에 10배 올라. 안 오르죠. 뻥치는 거야. 그리고 지하철 안 뚫리는데 뚫린다고 뻥치는 거. 그런 것들. 거짓말. 그런 건 안 틀리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죠. 이제 또. 중개대상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이 가격은 판례가 중요한 거래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가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짓말은, 경미한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 사소한 거. 조금씩은 뻥을 좀 보태니까. 그런 건 괜찮다고. 근데 중요한 거에 대한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나 시세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근데 이게 왜 판례가 나왔냐면요. 당연히 가격은 중요한 건데 아닐 수도 있거든. 민법, 착오가 있어요. 민법에서.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 착오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 시세를 착오했대. 본인이 시세를 착오했다는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가격은 민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민법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가격, 민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안 중요한 거 아닌가? 판례가 그렇지 않대요. 아이, 중개업 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가격은 중요한 거다. 가격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가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 판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다른 판례들은 다 보면 기망하여 거짓말했다 이런 말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가 또 중요한데 중요하기보다 골 때려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뭐를 중개대상물을. 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토지 건물이거든요. 매매를 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차익 남겨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차익 남기는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대. 안 돼. 불법이야. 부동산 매매업이 불법이에요. 우리 그거 하려 그랬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도 팔고 차익도 남겨먹고 그거 하려 그랬는데 못하게 돼 있네. 본인 명의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면 돼도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 개공이 자기 명의로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했대요. 그래도 안 돼. 못해요. 사업자 등록을 내도 바로 걸리죠. 그러면 오히려 하려면 몰래 해야지. 불법이니까.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 그럼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 중개하는 것, 그건 괜찮아요. 중개해 주는 것. 내가 중개해서 계약서 써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건 안 된다. 불법이다. 그럼 이런 거는요. 중고차 내가 사서 팔아서 차익 남겼어요. 한 100만 원 남겼대. 100만 원. 그건 괜찮은 거죠. 왜? 중고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상관없다고. 토지, 건물 그런 거. 그리고 꼭 토지, 건물에 국한되지도 않아요. 중개대상물이니까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것도 중개대상물이에요.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면 금지행위. 그것도. 그래서 1학년 일반짜리 4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앞글자를 따서 보통 명촉 판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명촉 판매 이렇게 기억을 해보고
얘를 왜 기억하냐면 1학년 1반이 아니면 3학년 3반이거든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 명초판매 1학년 1반. 그러면 이제 또 명초판매에서 매 요 놈을 3학년 3반짜리 첫 번째랑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딱지라는 게 나와요. 딱지는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로 하건 뭘 하건 3학년 3반짜리 금지. 딱지는. 그러면 딱지가 뭔데요? 종이잖아요. 딱지는 종이다. 종이. 증서.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예요. 이게 종이에 불과한데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를 허용했더니 종이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상승이 돼. 그래서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종이, 증서. 매매를 허용했더니 거기에 프리미엄 붙어서 투기가 돼서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투기가 되니까 종이. 자, 딱지인 거 아닌 거 한번 나눠볼게요. 딱지인 거 아닌 거. 자, 딱지인 거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왔네.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얘는 매매가 금지가 된 종이증서. 불법이에요. 종이 증서인데 매매가 금지돼 있어. 안 돼. 딱지. 아닌 거 판례예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는 판례가 딱지가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주택과 상관이 없어서 그래. 상가잖아요. 이런 종이 증서 얘네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되잖아. 주택이 프리미엄 붙었어. 주택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얘는 상가잖아. 딱지가 아니다. 상가. 그리고 분양권. 얘도 판례가 딱지가 아니래요. 아파트 분양권. 이건 딱지 아니죠. 우리 매매하는 거 중개하고 아까 중개보수도 받고 하는 건데 중개대상물이에요.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서. 이제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분양권 얘는 판례가 딱지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분양권은 딱지가 아니다. 그 대신에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야 이렇게 해줬어요. 상가분양계약서 얘는 그러면 딱지가 아니니까 얘도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중개대상물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훨씬 많아. 아까 중고차, 자동차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건축자재, 철근, 콘크리트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상가분양계약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분양권만 딱지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돼서 중개대상물. 분양권만. 이제 대상물을 비교해볼게. 세 가지 비교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먼저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서 중개대상물이에요. 뭐랑 같은 거냐면 얘는 토지,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중개를 해줬대요.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중개를 해줬어요. 금지행위인가요? 아니죠.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아까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지. 토지, 건축물 매매하는 거 가서 내가 중개해 주는 건 괜찮다고. 중개대상물을 중개해 준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양권, 중개대상물인데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건 괜찮지가 않네.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이렇게. 명초판매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부동산 매매업이란 말이에요. 사고 팔고 차익 남겨 먹는 건 안 돼요. 본인 명의로 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이래요. 이건 뭘까요?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증서 딱지. 얘는 매매를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가서 내가 도와준 거예요. 중개해 준 거예요. 괜찮나요?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괜찮지가 않죠. 왜? 딱지였잖아. 딱지는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라건 뭐라건 다 3학년 3반. 딱지는. 그죠? 그리고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본인이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겼대. 3학년 3반. 뭘 하든. 아, 그러니까 딱지,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뒤를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중개대상물인 건 뒤를 잘 봐야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딱지는 똑같잖아요. 뭘 하든 다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그 다음 상가분양계약서. 얘는 뭔데? 상가분양계약서는 뭐라고요?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동차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이거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매매를 중개해도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금지행위인가요? 아니에요.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상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되고 잘 집어넣어야 돼. 중개대상물인지 딱지인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네.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했대요.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했다. 자, 무허가 건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무허가 건물이 뭘까요? 허가 없는 건물. 일단 건물이니까 딱지가 아니에요. 딱지는 종이 증서, 종이어야 된다고. 무허가 건물이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에요. 내 거라고. 무허가 미등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토지 건물이면 사유 내 거면 중개대상물. 무허가 건물 중개대상물이에요. 매매를 중개했네?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었어. 만약에 무허가 건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고. 대상물을 정확히 잘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건축자재가 나왔네. 건축자재, 철근, 콘크리트,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그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건축자재는. 맞췄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매매를 업으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대상물을 잘 집어넣어야 되고,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그냥 매년 나와, 얘는.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면 안 틀리는데, 특이한 것들을 중요하죠. 분양권. 작년에 나죠. 분양권.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 아니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특이한 것들도 다 중개대상물이에요. 매매를 중개하는 건 괜찮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고. 그렇게. 그래서 결론은 대상물 비교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3학년 3반짜리에서 다른 거 뭐가 있냐면 쌍방대리 직접 거래가 있어요. 3학년 3반짜리에서 요 놈도 중요한데 쌍방대리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는 거 배웠어요.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자기 계약을 말해요. 금지행위. 쌍방대리는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는 거, 갑,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돼. 의리 개공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대리권을 다 받아와요. 그리고 중개에서 매매계약 성사시킨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양쪽으로 대리권이 다 있잖아요. 쌍방대리. 한쪽만 대리권이 있으면 일방대리. 그건 괜찮아. 쌍방대리.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오는 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런 상황이면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오면요. 갑이 대리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고. 대리권 주고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리권 줬으니까 다 맡긴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마찬가지 얘도 대리권 주면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계약서를 혼자 쓰잖아. 무조건 거래계약 성사가 되죠. 계약서를 혼자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까 봐. 원천봉쇄. 빨리 계약서 쓴 다음에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자, 이게 간단해요. 쌍방대리는 개공이 혼자 계약서를 쓰는 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혼자 계약서를 썼다. 금지행위. 쌍방대리 혼자 계약서 쓰니까 금지행위.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오든지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와야 돼요. 셋이 쓰든지 둘이 쓰든지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 돼. 아무도 안 오고 개공 혼자 쓰고 있으면 그거는 금지행위. 그럼 질문.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거는 둘이 계약서를 쓰니까 괜찮아요. 계약서를 이제 셋이 썼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 중도금 잔금 수령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행의 쌍방대리 이렇게 불러.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수령해서 갖다 줬어요. 금지행위인가요? 아니죠. 왜? 계약서 쓴 다음이잖아. 혼자 계약서 쓰지는 않았잖아요. 셋이 썼다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 이행의 쌍방대리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 동의를 얻었대요. 승낙을 받은 거야. 갑 승낙 받고 병 승낙을 받고 쌍방대리가 됐어요.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는 금지가 돼요. 근데 민법은 동의, 승낙이 있으면 허용돼요. 민법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 우리는 어쩐데? 우리는 그래도 금지행위죠. 왜? 동의 얻었어도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갑 동의 얻고 병 동의를 얻었대요. 계약서 둘이 써요? 아니잖아. 어차피 쌍방대리는 동의 얻었어도 계약서를 혼자 쓰는 거다. 금지행위. 그래서 쌍방대리에서는 사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되니까. 두 번째,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둘이 계약서를 쓰게 되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명을 동시에 대리했나 한 명만 대리했나 잘 보셔야 돼.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 요 놈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또 깜짝 놀래요. 갑 매도인 을 매수인은 개공, 매수인이 아니라 개공 이렇게 할게요. 중개 의뢰했어요. 야, 나 토지 파는 거 좀 도와줘. 그럼 얘가 이제 의뢰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건 내놓은 거야. 어떻게? 급매물로 싸게. 어떻게 할까? 사야지. 급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내가 안 사요? 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직접 거래, 금지행위예요. 못해. 중개 의뢰인이 나한테 싸게 딱 맡긴 거를 내가 낼름 사고 이게 안 돼요. 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못해. 돼요. 본인 명의만 아니면 돼.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아까 부동산 매매업도 본인 명의만 아니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명의면 상관이 없고 배우자 명의도 상관이 없어. 본인 명의만 아니면 돼. 예. 만약에 본인 명의로 산 다음에 급매물이니까 싸게 샀죠. 비싸게 팔아서 차익 남겼네. 작살나. 본인 명의로 하면 금지행위 2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명의면 괜찮다. 이제 시험은 그냥 본인 명의로 한 거를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 명의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까지는 몰라도 이것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요거까지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웠네 제가. 명추 판매, 부동산 매매요. 얘는 사실은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긴 해요. 불법의 소지가. 싸다고 뭐 싸게 이렇게 유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래도 부동산 매매업까지는 좀 그렇잖아. 이것까지는. 그래서 허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다 불법이에요. 본인 명의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친구래요. 친구랑 사석에서 만나서 사적으로 거래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친구랑 거래한 거니까. 친구랑 사무소가 아니라 밖에서. 근데 친구가 사무소 찾아와서 중개를 한 다음에 거래하면 안 돼요. 친구랑 사무소에서 거래하고 그러면 안 돼. 친구가 사무소 찾아오면 걔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친구가 중개 의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거래했을 때 괜찮다 이 말은 친구랑 사무실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냥 거래한 거예요. 사적으로. 그건 괜찮고 친구가 중개 의뢰했다. 사무소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거래하면 직접 거래예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표현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친구랑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괜찮아요. 이건. 근데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에 거래했다. 안 괜찮아요. 친구라도 중개 의뢰하면 의뢰인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갑이 대리인을 보내왔어요. 중개 의뢰인이. 아니면 수임인을 보내왔어.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도 직접 거래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 그게 그거지 뭐. 대리인은 중개 의뢰인과 동일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거라고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과 거래하면 괜찮다. 그럼 직접 거래는 안 생겨. 다 뭐라 그래 그럼. 야 너 오지 말고 네 대리인 보내. 그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서 대리인과 거래해도 그게 그거다. 그분이 그분. 중개 의뢰인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분. 그게 그거. 그거보다는 그분이 그분.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을이 갑을 데리고 옆집에 갔어요. 옆집에서 중개를 해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옆집에서 계약서 써준 거예요. 계약서를 옆집에서. 그거는 괜찮대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옆집에서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직접 거래가 아니래요. 자, 얘도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직접 거래.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뭔데?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이것만 빼고 다른 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이유 불문이에요. 다 직접 거래. 이유 불문. 예를 들어서 중개 보수를 안 받아도 직접 거래고 승낙받고 사도 직접 거래고 내가 팔 때 내 거를 오히려 싸게 팔고 내가 손해봤대요. 상관없어. 직접 거래야. 중개 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직접 거래. 딱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 근데 본인 거야죠. 내 명의 거를 거래해야 직접 거래죠. 아까처럼 배우자 명의다. 친척 명의다. 자식 명의다. 괜찮아. 그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본인 명의 거. 본인 명의로 거래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래서 계공들은 자기 명의로 뭔가 갖고 있으면 불편해요. 자기 명의로 뭘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옆집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옆집에서 써주는 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안 괜찮으니까 부인 명의만 돼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학년 3반짜리 뭐가 있냐면 투기 조장 행위가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인데 얘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뭘 오해하시냐면 전매란 말만 보이면 무조건 불법이래 그냥. 아니에요. 전매는 매매 2번 했단 얘기야. 뭐가 불법이죠? 미등기 전매가 불법인 거지. 전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팔았고 매매 병이 병다시에게 한 번 더 판 거예요.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부른다고요. 등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갔대요? 괜찮아.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등기 2번 하면. 근데 병이 등기를 한 방에 넘겼대요.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한 방에 넘어갔어.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불러. 중간에 낀 예명의 등기가 생략됐다고.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돼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법에서는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이유 불문이야. 매매 2번이면 등기도 무조건 2번 이렇게 돼 있다. 이유 불문. 왜냐하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도 정확히 공시가 돼야 돼요.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나가 등기부에 정확히 나와 있어야 돼. 매매 2번 했으면 등기 2번 해라. 한 방에 넘기면 얘 걸리면 작살난다고. 그럼 계공이 설명해 주라고요. 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투기가 될까봐 못하게 막아놓은 불법이니까 등기 2번 하자.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도와주지 말래요. 근데 판례가 있었는데 이런 판례였어. 뭐냐면 얘가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대요. 어떤 상황이죠? 퉁친 거야. 차익이 안 남았어요. 전매 차익이. 뭐 1억에 사서 1억 1,0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퉁. 그냥 정말 그대로 퉁쳤어. 그래도 안 되죠.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는 예외가 없거든요.
전매 차익이 안 남으면 등기 한 방에 넘겨도 돼. 이런 예외가 없어. 전매 차익이 안 남았어도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에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 행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무조건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얘도 잘 나오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두 번째 유형은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얘는 권리 변동이 제한된 같은 말이 전매가 제한된 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데? 전매가 제한됐다. 전매가 두 번째 매매인데 두 번째 매매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매매가 금지가 된 거구나. 투기가 될까봐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야. 투기가 될까봐. 사고 팔면 프리미엄 붙으니까. 그게 법조원 표현.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전매가 제한됐다. 매매가 금지가 됐다. 매매가 금지가 된 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임대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대요. 매매가. 근데 그거를 빌려줬대. 투기랑 상관이 있나? 전혀 상관이 없잖아. 임대는 프리미엄이 안 붙어요. 매매가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되는 거예요. 매매. 물론 뒤에 부분은 안 나와요. 앞에 부분만 나와. 앞에 부분 이렇게 나와요. 질문.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래요.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전매가 허용된 건 매매가 허용된 거잖아요.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개발을 못한대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중개했어요. 금지행위인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중개했대. 금지행위가 아니죠. 왜? 개발이 금지가 된 거지 매매가 금지된 게 아니잖아.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싸게 팔 수 있다고.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매매가 허용된 거라고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그렇게 있죠. 투기과열지구 내 일정 기간 내에 있는 분양권 뭐 그런 것들 전매 제한 받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받고, 일정 기간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 매매하는 거. 그렇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안 되지. 이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7가지가 금지행위다. 책을 좀 보시면요.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어디 보시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초과보수라 그랬죠? 290페이지 양가로 3번. 290페이지 양가로 3번. 초과보수는 별표를 칠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냥 키워드만이라도 다. 동그라미 1번은 중개보수와 실비가 한도가 딱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한다? 따로. 그래서 한도는 일방 판단이기 때문에 쌍방에게 수수가 가능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 더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방. 그렇죠?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 초과인가 판단하는 거고, 실비는 따로 판단하고 따로따로라는 게 핵심이에요. 중개보수 따로, 실비 따로. 중개보수는 일방으로 판단하고. 옆에 동그라미 2번. 자, 권리금은 상관이 없는 거죠? 권리금은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아까 분양대행도 상관이 없었죠. 분양대행도. 권리금, 분양대행 이런 건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었고. 동그라미 3번은 초강력 좀 적어놓고, 초강력. 초과보수 뭐다? 강행규정, 초강력. 초과보수는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를 시키는 거.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만. 부당이득, 반환. 전부 무효, X. 초과 부분만 무효. 동그라미 4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무효였는데 지금은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렇게. 초강력이니까. 강행규정이고. 얘만 강행규정. 다른 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금지행위에서 얘만 강행규정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판례에서 2번 판례를 보세요. 2번 판례가 분양대행 관련 판례예요.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죠? 왕창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3번 판례는요. 당자수표, 어음과 같다고 보시면 돼. 당자수표, 액면가가 큰 건데 나중에 부도가 났대요. 금지행위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 2번 판례는 분양대행, 3번 판례는 당자수표, 어음과 같은 거고. 자, 4번 판례는요. 다음 페이지에 4번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상가 요율을 적용했어요.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 요율을 적용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뭔데요? 당연히 주택이지. 초과보수 금지행위.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 요율을 적용해서 왕창 받으면 그게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게 그게 그런 말이고. 됐고 밑에 5번도 권리금이란 말이 보여요. 권리금이기 때문에 초과보수가 아닌 거고 권리금이니까. 6번은 굵은색으로 된 거를 보면 약속, 요구한 거 금지행위가 아니죠. 왕창 달라고 요구했다, 약속했다, 받진 않았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실제로 받아야만 금지행위지. 요구, 약속 금지행위 아니다. 그런 거고. 됐고. 7번은 부가가치세는 뭐다? 별도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도다.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옆에 양가로 4번에서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인데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례를 보시면 중요한 사항. 자, 가격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된다. 1번 판례는 별표를 칠해놔야죠. 민법이랑 차이점이니까.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리고 3번 판례는요. 서로 짜는 거죠.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거 3번 판례는. 2번 판례는 기망하여 그런 말이 보여요. 세 번째 줄에 2번 판례는. 그죠? 2번 판례는 기망하여 그런 말이 보이니까 당연히 속인 거고 3번 판례는 서로 짰다고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인 거란 말이에요. 둘이 속여도 속인 건 속인 거다.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이런 판례들.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5번은 딱지 관련된 거고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종이 증서 나오면 딱지.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입주자 저축증서 얘만 별표 딱지인 거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두 번째 줄에 입주자 저축증서 별표. 딱지가 아닌 것들은 뭐가 아니다? 상가분양계약서 아니고 분양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딱지가 아니다. 근데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 294페이지에서 검은색 박스 밑에 판례가 있죠? 판례가 상가분양계약서는 딱지가 아니다. 작년에 나왔었네. 상가분양계약서 딱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다. 상가분양계약서는 자동차, 건축자재랑 같은 거고 쌍방대리 직접거래에서 직접거래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직접거래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4번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모든 거래가 안 돼요.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는 모든 거래가 됐고 동그라미 2번은 별표를 칠해놓자. 다른 계공이 중개하면 괜찮은 거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나부터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하는 건 괜찮다.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거는 이것만 괜찮고 다른 건 다 직접 거래. 3번은요. 이행의 쌍방대리죠. 이행의 쌍방대리. 괜찮은 거죠. 이행의 쌍방대리.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중도금, 잔금 들어가면 괜찮은 거지. 양쪽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서 쓰는 건 안 되는 거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건 혼자 계약서 쓴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라고요. 그리고 일방대리도 괜찮은 거고 둘이 계약서 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동의 얻은 쌍방대리네요. 세 번째 줄에.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다.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혼자 계약서를 썼나 그 상황을 잘 보시라고. 그래서 동의 얻은 쌍방대리 금지행위고 일방대리는 허용되는 거고. 4번이 이행의 쌍방대리네요. 4번이. 제가 잘못 봤네요. 3번은 동의 얻은 쌍방대리 금지행위고 4번은 이행의 쌍방대리.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얘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계약서 쓴 이후니까 그런 내용이고, 밑에 판례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한 가지만 더 보면 2번 판례죠. 2번 판례 옆에다가 그분이 그분 적어놔야 돼. 2번 판례가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나 그 사람이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하나 그분이 그분 직접 거래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수임인과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가 된다. 그런 거고, 296페이지에서 양가로 7번은 투기 주장 행위인데 매매가 금지가 된 것을 잘 보자. 동그라미 2번을 별표를 칠해놓고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이게 전매가 제한됐다. 매매가 금지가 됐다. 매매가 금지된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분양권, 그리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 이렇게 매매가 금지된 거,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것들. 근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이런 건 매매가 허용되니까 괜찮은 거고. 됐고, 밑에 판례를 보면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 조장 행위다. 매매 2번이면 등기 몇 번 하라고요? 2번. 그렇게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내용들 크게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리고 297페이지에서 1학년 일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거기 파란색 2번 행정형벌에서 양가로 1번을 별표를 칠해주세요.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초 판매 4가지가 1학년 일반이다. 4가지가. 나머지는 3학년 3반이니까 1학년 일반짜리만 잘 기억하면 되고 좀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좀 쉬었다가 좀 쉬겠습니다.